행복을 전합니다. 마음고양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이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뇌가 스스로 청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세포는 자가 정화 기능이 있어 불필요한 노폐물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지만 뇌는 이 기능이 수면 중에만 제한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때 작동하는 시스템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잠든 동안 뇌 속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들을 청소합니다. 하지만 만약 잠을 자지 않으면 이 노폐물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축적되면 이것이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잠을 못 자는 것은 뇌가 제때 청소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뇌 기능 저하, 인지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말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은 면역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자야 할 시간에 깨어 있으면 몸은 에너지를 보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성해야 하므로 교감신경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는 면역계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자가면역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예전에는 권장 수면 시간을 7시간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8시간이 더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라는 견해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평균치일 뿐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최적 수면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요즘은 스마트워치나 수면 측정 반지 같은 기기를 활용하여 수면의 질과 시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기를 착용하면 단순히 침대에 누운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잠에 든 시간과 깬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수면 패턴에서 내 몸이 가장 개운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7시간 20분을 잤을 때 가장 몸 상태가 좋았고 오히려 7시간 50분을 자면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수면의 단계와 주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든 수면 시간이 같다고 해서 그 질까지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수면 부족은 단순히 게으름이나 시간 낭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건강, 면역력, 신체 회복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며 수면의 질과 양을 스스로 관찰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꾸준한 수면 일기를 작성하거나 기기를 통해 수면 패턴을 추적해보는 습관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유용한 건강관리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 적절한 수면 시간이 다릅니다. 유아기에는 하루 12시간 이상 자야 하고 학령기 아동은 10에서 12시간, 청소년은 8에서 10시간 정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되면 평균 7, 8시간 정도가 적절하고 노년기에는 그보다 조금 더 짧은 수면 시간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특히 자녀가 많이 자면 잠만 잔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수면은 뇌와 신체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생리적인 요구입니다. 청소년기의 수면 패턴은 성인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아이들은 밤늦게 잠이 오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청소년의 생체 시계는 밤 11시 이후에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새벽 1시 전후에 잠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아침 6, 7시에 기상해서 등교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수면 부족을 겪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피로만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학습 능력 감소, 정서적 불안정, 성장 호르몬 분비의 저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핀란드 등 몇몇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을 늦추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시작 시간을 오전 8시에서 9시로 조정한 결과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평균 1시간 이상 증가했고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 정서적 안정성, 심지어 결석률까지 개선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수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육 정책, 가정의 인식, 사회 전반의 문화가 함께 변화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수면은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기초 체력이며
제대로 자는 것이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꿈을 많이 꿔서 피곤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매일 밤 꿈을 꿉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꿈은 대부분 REM 수면 중 발생하고 기억에 남는 꿈은 이 REM 수면 중 깨어났기 때문에 인식되는 것입니다. 즉, 꿈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수면 도중 자주 깼다는 뜻이며 이는 깊은 수면 REM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REM 수면은 뇌가 활발히 작동하는 수면 상태로 이 시기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화하는 등 여러 중요한 뇌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REM 수면이 잦은 각성으로 자주 끊기면 전반적인 수면 리듬이 무너지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반면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뇌 속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꿈을 많이 꾸는 것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깊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것이 피로의 원인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기에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이며 늦은 수면 주기를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꿈을 많이 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면의 질과 수면 리듬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수면 패턴을 이해하고 환경과 스케줄을 그에 맞게 조정하려는 노력이 건강한 삶의 시작이 됩니다. 수면 시간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결과가 아니라 유전적인 영향도 큽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숏 슬리퍼야, 나는 롱 슬리퍼라 많이 자야 해라는 말을 하곤 하지만 실제로 4시간 이하만 자고도 멀쩡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진짜 숏 슬리퍼는 극소수입니다. 이들은 유전적으로 BHLHE41 또는 DEC라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전 세계 인구의 0.01%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10시간 이상 자야 하는 진짜 롱 슬리퍼도 유전적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균적으로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다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수면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숏 슬리퍼인 경우 자녀도 비슷한 수면 패턴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생체 시계, 멜라토닌 분비 패턴, 뇌파 리듬 등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면 중 외부 소음에 민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도 유전적인 영향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숙면을 취하는데 이는 그 사람의 뇌파에서 수면 방추라는 독특한 뇌파가 활발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면 방추는 1214Hz의 파형으로 나타나며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뇌파가 많이 발생하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깊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뇌가 스스로 소음 차단 필터를 갖추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누구나 수면 방추가 강한 것은 아닙니다. 수면 방추가 약한 사람은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수면의 질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폐 소음 마스킹 노이즈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차폐 소음으로는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브라운 노이즈가 있습니다. 화이트 노이즈는 전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균등하게 내보내는 소리로 TV 화면 조정 시간에 나는 치지직 소리와 비슷합니다. 이 소리는 초기에는 시끄럽게 느껴지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뇌가 적응하게 되고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화이트 노이즈의 고음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브라운 노이즈를 추천합니다. 브라운 노이즈는 상대적으로 낮은 음역대의 소리만 일정하게 내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들리며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유도합니다. 특히 숙면이 어렵거나 소리에 민감한 분들은 브라운 노이즈를 활용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낮잠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낮잠을 게으름이나 나약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낮잠이 오히려 두뇌 회복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대 문명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권에서는 낮잠을 일상적인 습관으로 받아들였으며 현재도 남유럽이나 남미 등에서는 낮잠 문화가 존재합니다. 특히 그리스의 아테네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낮잠을 없애는 정책을 시행했을 때 사망률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낮잠이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와 심혈관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은 낮잠 문화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며 이곳은 죽음을 잊은 섬으로 불릴 정도로 평균 수명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낮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장수와 웰빙에 연결된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낮잠을 아무 때나 오래 자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낮잠 시간은 20-30분 이내이며 절대 9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0분 이상 낮잠을 자면 밤의 수면 사이클이 교란되어 오히려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낮잠 시간대는 점심 식사 후 13시 사이이며 이때 짧은 낮잠은 집중력을 높이고 실수를 줄이며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수면을 가장 잘 취할 수 있는 시간대는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개인차는 크로노타입이라고 불리며 최근 수면과 생체 리듬에 관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으로만 나누기보다 4가지 동물형으로 분류하면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이 분류는 수면의 타이밍, 에너지 수준, 활동 시간대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자형입니다. 사자형은 이른 아침에 쉽게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새벽 5, 6시에 기상하여 오전 중에 에너지 레벨이 가장 높고 오후가 되면 빠르게 피로해지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아침형 인간에 해당하며 규칙적인 생활과 계획적인 행동을 선호합니다. 낙관적이고 실용적인 성향을 보이며 수면 욕구가 크지 않아 짧은 수면에도 비교적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 사회의 아침 중심 생활 구조에 잘 적응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고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50%가 고명에 해당합니다. 고명은 일출과 함께 활동하고 일몰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생체 리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늦은 아침부터 이른 오후 사이에 가장 활발하며 수면 시간은 비교적 규칙적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가 고명의 리듬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종 수면 부족을 경험합니다. 특히 평일에 부족한 수면을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경향이 있지만 주중과 주말의 수면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 나면 오히려 생체 리듬이 더 어긋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늑대형입니다. 늑대형은 대표적인 저녁형 인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매우 힘들어하며 오후 늦게 에너지 수준이 급격히 올라가 자정 무렵까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형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여기에 해당하며 창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늑대형은 대부분의 사회적 시스템, 즉 아침 중심의 학교나 직장 환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나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능하다면 업무 시간이나 학습 시간을 자신에게 맞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돌고래형입니다. 돌고래형은 매우 예민하고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며 낮에도 피로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밤에는 오히려 집중력이 상승하고 주의력이 예민해집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수면 구조와 잘 맞지 않아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으며 높은 지능과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10% 미만이 해당되며 늘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수면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운동,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크로노타입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억지로 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에 맞는 생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늑대형이 사자형처럼 살려고 하면 오히려 피로와 스트레스를 더 크게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자형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려 하면 하루 종일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면 유형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 기간 동안 수면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스마트워치나 수면 측정 기기를 활용해 언제 잠들고 언제 깼는지를 기록하고 어떤 시간대에 수면 후 가장 개운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최적 수면 시간을 찾고 가능하면 그 시간대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수면은 단지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를 회복시키고 감정을 정화하며 기억을 정리하는 생리적 필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최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크로노타입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수면의 첫걸음이며 장기적인 웰빙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고양이였습니다.